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연속적으로 이제 CEO의 최종 면접, 그냥 CEO 말고 글로벌 CEO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2부작으로 계획을 준비한 방송인데 너무 이게 2부에 너무 자아 성찰을 하게 하는 질문들,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이 많아서 방송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남아있는 질문들도 되게 우리 이게 핵심을 꿰뚫고 정말 입사를 떠나서 네. 이런 질문 꼭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에 의해서 3부도 이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CEO들은 최종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아짓 싱, 이제 인도 사람인데 ThoughtSpot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의 CEO인데 큰 회사인가 봐요. 질문이 재밌어요.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가정해 보죠. 식당에서 일한다고 가정해 보죠. 무슨 포지션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게 기술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고 작가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서빙. 이제 그렇게 왜냐면 일단은 제가 레스토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매니징을 할지,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그래도 이렇게 뭐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지렁이 머리 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레스토랑을 딱 봤을 때 일단 내가 잘 몰라요. 뭐 요리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관리를 하자니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웃으면서 서빙을 쫙쫙 하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베스트로 잘할 자신이 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일단은, 그리고 또 운영도 해보셨잖아요. 이런. 근데 이제 커피인데 완벽한 레스토랑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잘 아시니까. 그렇지. 그건 조금 알긴 하는데 매니저까지 하기에는 제가 뭐 완벽하게 아는 거 깊게 아니에요. 관여를 안 하는데. 또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희한한 답을 줄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상적인 답변이면서도 약간 좀 독특한 답변을 해드리면 이제 음식점이니까 음식에 포커싱을 하고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저는 마케팅이라고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음식 장사도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마케팅에 포커싱을 하는 식당들은 별로 없다고. 맛이 좋으면은 뭐 알아서 와주겠지. 끼케야 뭐 간판 이 정도 하는데, 시대가 시대니까 저는 SNS 홍보를 담당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각을 통해 맛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되고 싶다고. 이제 조금 이게 아주 괜찮네. 그렇게 답변일 수도 있고. 네. 이제 두 번째 답변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 또 한번 쉬어야 돼요. 이럴 때 항상 여러분 시간 버는 방법은 질문을 다시 리프레이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서 일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요? 저는 좀 특이하게 멀티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단순 포지션보다는 서빙이 필요하면 서빙을 하고, 설거지가 필요하면 설거지가 하고, 요리가 필요하면 요리가 필요하고, 카운터를 봐야 되면 카운터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식당이라는 데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 항상 사업이라는 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서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주방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거를 백업을 해서 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들으면은 조직의 리더 입장에서 자식 멘트 준비해야 돼. 그런데 실제 자영업을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비용 감당이 그렇죠. 안 돼요. 그거를 전문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멀티를 좀 해줘야 이 사장 입장에서 이 사람을 계속 쓸 수 있는 생각이 들지. 그렇게 안 되면 사람을 한 명 더 써야 되는데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답변을 한 게,
이건 좀 맞춘 건데 내 입장 말고 CEO는 뭘 원할까? 왜냐면 이건 제가 저희 큰아버지가 큰 횟집을 오래 하셔갖고 네. 제가 중학교 때 알바를 거기서 엄청 오래 했거든요. 방학마다. 저는 이제 서빙이랑 주차를 봤거든요. 서빙이랑 주차. 근데 우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빼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회를 썰 줄 알아요. 왜냐면 횟집 여름 한철 장사거든요. 네. 막 이제 관광버스 들어온 거 보면 다 회를 썰어야 돼요. 다 가서 회만 써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하루 그 대신 뭐 가을 겨울에는 거의 없어요, 손님이. 그때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때 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항상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거 쉽지도 않고 그러려면 그때 가족이 최고의 인력이거든요. 그런 걸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이제 카운터까지 서빙 카운터 주차 그거예요. 딱 횟집에서 있다가 이제 서빙하다가 카운터 보다가 차 들어오면은 불이 나게 뛰어나가요. 어우 식사로 오셨어요? 물어봐요. 아 여기 그러면은 대포항에서 했거든요. 항구 좀 보고 올게요. 아 차 빼요. 그래 바로요. 차 빼세요. 여기 개인 주차장 아니에요. 여기 공영 주차장 아니에요. 차 빼세요. 차 빼세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주차했는데 7대밖에 없는데 거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거기다 하면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되게 잔인하게 말해야 돼요. 차 빼시라고. 거기 차 빼시라고 계속 차 빼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식사로 오셨다 그러면 아우 들어오시죠. 이제 막 그러면서 차 거기다 두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다음에 차 되는 것도 봐주고 그러면서 또 주문 받고 네. 이제 주문 접수하고 주방에 주고 또 이제 그러면서 먹고 가면은 테이블 치우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종업원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텐데 가족이니까 열심히 했었죠. 그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센스 있게 빅픽처를 봐서 어떤 포지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의중이 뭘까 생각도 해봐서 네. 혹시 내 태도를 물어보는 건 아닐까, 내가 조직을 생각하는 내 입장을 물어보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런 게 이게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는 솔직히 이거 고민 안 하고 방금 떠올린 거거든요. 방금 네. 절대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도 있어봤고 지금은 아주 우리가 작은 팀이지만 이런 미디어 팀도 저희가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냥 예를 들어 저희가 카드 뉴스를 올리면은 고 작가님이 스크립트를 보면 이제 그걸 만들어 주시는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 네. 이 일손이 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 맞아요. 작가님도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말하신 게 나도 카드 뉴스를 직접 제작해야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주인 의식이 있는 팀원들이고 그게 이제 잘 나가는 회사의 네.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핫그룹.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내일 아니야. 난 몰라 이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답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네. 나 모르면 너도 모르고 뭐 조직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맞습니다. 문 닫는 거야.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조직을 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하실 때 우리 알바 많이 힘들잖아요. 자영업 사장님도 힘들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우리 자영업 해가지고 그렇죠. 평균 예.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평균이요. 예.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평균 이렇게 나오긴 한데 대부분 돈 못 벌거든요.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 주변에 워낙 많으셔서 극공감을 해서 예. 막 진짜 예가 나오는 게 그래서 예. 실제로 작은 자영업이지만 그때 오너 입장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나중에 알바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를 알게 되면 어떤 행동 하나하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직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그 자영업해서 예를 들어 300만 원 벌면 사람들이 뭐 많이 번다, 뭐 500만 원 벌면 많이 번다 그런 줄 아는데 막 주 막 100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힘들거든요, 자영업. 저는 그 주변에 워낙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고 작가님 말이 완전 극공감이 돼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장인데. 예, 사장인데 최저시급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그냥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그리고 있어요. 그 보통 이제 300만 원도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사장일 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딴 데 투자했을 경우 오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것도 빼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장이 일했으면 또 일한 그 월급을 빼야 돼요. 예. 그럼 실제로 투자비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나마 300 벌고 있으면 지금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투자하냐에 다르긴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자영업주 위에 건물주 있잖아요. 예. 예. 그 또 잘 되면 또 바로 월세 올리죠. 예,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정말 매 미칩니다. 눈으로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예, 사람이 예. 많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미칩니다. 근데 지금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좋은 자리는 또 이게 또 가게가 들어가거든요. 예. 또 사람은 또 자기는 잘할 줄 알고 나는 다르지. 들어가면 착각에 빠지죠. 대부분 똑같아요. 왜냐면은 70%가 망하는데 예. 자기가 그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진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포지션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꼭 레스토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야구팀에 입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포지션에 왜냐 이분이 또 바꿀 거란 말이에요. 질문. 네. 농구팀에 입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농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과일을 기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한테 해보면은 자기 성향도 많이 파악이 되고 또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한 스토리텔링을 미리 준비를 하면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조금만 바꾸면은 맞춰서 술술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듣지만 마시고 꼭 대답을 해보세요. 좀 멈춰갖고 대답도 해보세요. 다음 질문은 이거 되게 또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미셸 펠로소라는 글릿 그룹이라는 길트 그룹이라는 뭐 대표님 네, 옷가게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여성 CEO 분이신데 당신의 지인 여러 명에게 이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어 3가지를 알려주세요. 물어본다면 제가 듣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뭐 저부터 말하면은 뭐 항상 이런 건 또 제가 먼저 말하니까 저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너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랑 묶여서 가는 게 자신감, 그다음에 마지막이 독특함.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공학 박사라고 얘기 안 하면은 저 공학 박사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 행동만 보면은 경영학과 나와갖고 예. 제약회사 있다가 영업하다 나온 애구나. 네. 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공돌이거든요. 저는 삼성 개발실에서 개발 엔지니어로 OLED 대형 TV 55인치 디지털 구동을 했던 그런 완전 전형적인 엔지니어. 네. 전면 발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배면 발광을 전면 발광으로 바꿔서 개구리를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떨어뜨릴까 연구하던 엔지니어거든요. 저는 네. 지금도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음.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 공학 박사라서 그쪽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야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에너지, 자신감, 독특함 예 그게 이제 이번에는 나쁜 거 말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네. 예, 고 작가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잘 모르겠네요. 지금 3가지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고 작가님은 우리의 희망.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알아. 뭔지 알죠? 알아, 예. 왜냐면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하시고 네. 학사공고를 6번 맞는 정확하게 할게요. 못했어요. 예, 못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을. 그쵸? 음. 시도를 했는데 6번 맞다 보니까 월드 레코드가 갖고 계세요. 학사공고 6번. 퇴학을 2번 당할 뻔. 예? 그러니까 대단한 2번 기록. 당했지. 예. 응. 근데도 전국적으로는. 경영학 무슨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경제 선국 서적 베스트셀러도 써보시고 독서를 뭐 10대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 20대 때는 오락만 했는데 지금 30대 때부터 독서를 하셔서 독서광이 되셔서 독서가가 되셔서 지금 독서법 관련 책도 훌륭한 책을 써셔서 많은 사람과 지식을 공유해 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질적 예시? 그래서 희망. 네? 제 누누이 말하잖아요. 제가 고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고 작가님은 박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시는 가역성과 게 불가역성. 그러니까 이 가역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기 예. 때문에 그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희망. 두 번째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를 고 작가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공부벌레 학습 능력이 훌륭하다. 학습 능력이 출중하다. 뭐 굳이 경제 경영이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독서를 해서 그 소화해낸 능력이 대단하고 그거 뭐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걸 좀 되게 높게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책을 여러분 솔직히 되게 부러울 거예요. 저도 되게 부러운 것 중에 여러분 책 하루에 한 권 못 읽잖아요. 그렇죠? 고 작가님 책 하루에 한 권 맘먹고 읽으면 300쪽짜리는 그냥 뚝딱 읽거든요. 그렇게 읽는 사람은 꽤 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요약을 해서 남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 작가님의 좀 안드로메다 능력은 그거예요. 책을 빠르게 읽어서 사람들이 옛날에 고 작가님이 300권씩 읽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게 그거는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말도 안 된다고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그 우리 카드뉴스 스크립트 같은 거 거의 이제 50% 이상 다 고 작가님이 뽑아주시는 건데 독서하면 카드뉴스 스크립트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그렇게 책을 읽어서 뽑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학습 능력 세 번째는 있어요. 갑자기 이제 들어보니까 떠올랐네. 모르겠어요. 대세요 본인이. 아무튼 예. 좀 친절한 편이에요. 친절. 친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아니 맞아요. 왜냐면은 대해준다? 뭐 그거? 저희가 그 인생 공부 페이지로 상담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서로 상담해 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독서법 상담은 다 고영성 작가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99%가 가끔 제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99%는 다 고영성 작가님이 해주는데 전체 메시지의 한 90%는 신 박사님 하고 계세요. 엄청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 양반 이거 이렇게 열심히 썼지? 진짜 그럴 정도로 설명 중인가 이 양반 진짜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설명을 듣고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글쓰기 도전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진짜 그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해서 그 성장한 걸 다시 고 작가님한테 알려준 친구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고 작가님은 정말로 그 좀 친절하시죠. 저는 사실 그렇게 친절하진 않거든요. 친절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는 좀 무섭죠.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람이니까 안 하면 여러분 죽는다고 그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도 가봤고 천조국에도 가보고 싱가포르 간 이유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꼬신 진짜 아주 캐치프레이즈 정확하게 했어요. 인도와 중국을 한 큐에 경험하고 싶다면은 싱가포르로 와라. 나 거기 쏙 넘어갔어요. 진짜 아주.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 반은 중국인, 반은 인도인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봤고 얼마나 맹수같이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공부하는지 그런 친구가 몇백만 명이 있다는 걸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뭐 여러분 IIT나 뭐 중국의 칭화 뭐 베이징 하면 그렇게 우리랑 차이가 안 나요. 우리 뭐 서울대 다니는 연구대 다니는 친구랑 비슷해요. 뭐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런 친구가 우리보다 10배 100배 많다는 거.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여러분. 뭐 박사 받는 사람 숫자가 뭐 100만 단위 이상으로 계속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인건비가 우리 3분의 1이라는 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단편적으로 지식만 보면 안 돼요. 이 지식의 가성비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이 안 돼 거기서.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배우고 좀 따라야 되냐면 일본의 장인 정신을 배우고 열심히 한다고 왜냐면 장인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인의 특징은 여러분 외계인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거를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쉬운 거 뭐 창의력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고 그럼 안 되거든요. 창조경 뭐 정부가 미쳤는데 뭐 여러분이 뭐 그런 소리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창조해서 무슨 뭐 씨앗 없이 꽃 피우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창조 경제 아니고 허위 경제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노력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숨막히게 노력하니까 그래도 또 제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고지식하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또 진짜 본인이 스스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고 작가님은 그거에 비해 좀 엄마 같죠. 좀 착하죠. 제가 아빠 같이 좀 자꾸 엄하게 하면은 고 작가님이 되게 그래서 저희가 잘 맞죠. 죽이.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질문 받으실 때 한번 어떤 대답해야 되지? 한번 그다음에 해보세요. 실제로 물어보세요. 댓글로 써달라고. 그런 게 여러분 SNS를 스마트하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SNS에서 짤 보고 시간 때우는 방법 사람이 있는 반면에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이 당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글을 남겨놓으면 2시간 있다가 대답해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보고 대답을 해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시간의 제약을 없애는 거고 당장 옆에 있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공간과 시간 제약을 없앨 수 있는 게 엄청난 이게 이게 테크놀로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소모적인 이게 시간을 죽이는 용으로만 쓴다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친구들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댓글 달면 바로 역댓글 달아주세요. 너는 이거다 하고 만약에 헛소리 달면은 넌 더 심해 임마 그러고 네. 그렇게 달아주시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어 3가지를 알려주세요. 아까 이게 또 애드립으로 떠오른 건데 약간 또 이런 데서 또 예술적 표현 나면은 뭐 거기다가 블랙, 화이트, 뭐 그린 이런 표현을 해서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간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린은 저는 이렇게 되게 자연 친화적 느낌에서 저는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블랙은 빛을 모두 흡수하는 색이 저는 모든 걸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얀색은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좋은데. 저는 드립을 진짜 잘 치는 것 같아요. 신 드립.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성하고도 어울리는데. 예, 신드립. 그래서 성이라고 믿으려는데 드립도 중간 내면서 신영준 성이 드립신 이렇게 영준 성이 드립신으로 제가 영어 이름은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거. 다음 거는 처음부터 제스 레빈이라는 당근 케이크 캐럿 앤 케이크 그러니까 당근 케이크로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그 설립자신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펙은 있어도 이게 없어요. 네. 뭐 고 작가님이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는 일단 GP를 6건 하셨으니까 게다가 저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조직에서도 사업도 해보시고 전 대부분이 제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망하든 뭐 잘되든 간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리더는 있어도 리더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괜히 그 아이비리그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클럽의 캡틴을 해봤냐, 이렇게 주장을 해봤냐, 그게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그 스펙이 꼭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를 뽑으려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을 해봤나, 겪어봤나. 왜냐면은 그 아이비리그의 이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빅 도네이터를 뭐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버드 같은 대학교는 그 뭐라 그러지 기부금 펀드가 웬만한 무슨 자산운용사보다 커요. 그렇죠. 아니면 뭐 조 단위로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전 잘 그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엄청나. 또 도네이터를 찾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비즈니스 포인트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올바른 리더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전에 되게 흥미로웠던 뉴스가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한 미국에서 뭐 전반적으로 52 정도 하는 학교인데 거기 MBA는 워낙 등록금이 비싸요. MBA는 무조건 다 최소 등록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료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걔네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창의적인 리더들이 자기네 학교로 올 거라 이거 계산을 한 거죠. 그럼 걔네가 성공해서 학교 개면 내비도 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세금 문제랑도 엮인 거기 때문에 도네이트하면 또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세금을 내고 도네이트하는 게 훨씬 더 멋있거든요. 미국은 또 세금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프로그램을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MBA 프로그램 무료로 개방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광고 효과가 나서 순위가 올랐어요. MBA 순위가. 그냥 이 리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다 어떤 조직에 이게 좀 순응하려는 경향이 좀 이게 유교적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자기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좀 리더십을 갖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박사를 보통 받으면은 뭐 그 취업을 하면 과장직위를 줘요. 과장. 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제 과장 1호봉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박사는 이제 작은 출판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출판을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물리학자면은 뭐 책으로만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익스퍼리먼털리스트 실험가이기 때문에 실험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왜 어렵냐면은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료도 내가 사야 되고 장비가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 돼요. 완전 자영업자예요. 그 다음에 결과도 나오면 내가 뽑아야 되고 결과 해석도 내가 해야 되고 그 퍼블리케이션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냥 그 연차가 돼서 과장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 회사에 대한 경험은 박사보다 훨씬 많아요. 그 회사에 돌아가는 사정도 저 잘 알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박사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훨씬 주도적이에요. 훨씬 주도적. 그렇겠네요. 예. 그게 레벨이 많이 달라요. 그게. 그래서 뭐 박사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점에서는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지 않았어도 훨씬 잘해요. 그런 면에서는. 왜? 자기가 다 처음부터 밑단부터 해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좀 학습 관련해서 뭐 되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제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잖아요. 네. 그 석사가 이제 거의 이 개념도 없어요. 친구들이 이제 석사를 가면은 뭐 좋은 논문을 써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뭐 하는데 이제 박사를 뽑는 지도교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봐도 그렇고 석사에게 원하는 거는 어떤 논문이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를 다 경험해봤냐 안 해봤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석사 때 지도교수가 시키거나 박사 사수가 시켜갖고 프로세스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태반이에요. 80% 이상. 그래서 클릭만 하다 온 거예요. 그럼 막상 일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자기의 롤에 대한 역할 이해를 전혀 못하고 오는 거예요. 체득이 안 됐네요. 그렇죠. 네. 박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석사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석사 때 논문 읽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유독 많거든요, 논문이. 해외에서 석사하네. 제가 왜냐면 NUS에 있으면서 싱가포르 국립대 있으면서 워낙 그 뭐 스탠포드, 펜실베니아, 유펜,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도 어플리컨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페이퍼를 쓰고 오는 친구가 전무해요. USC, 사우던 캘리포니아 다 명문대 20위권 안에 명문대인데 저희 왜냐면 이제 박사 오는 친구 중에 미국의 탑 20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저희 장학금 시스템이 좋아갖고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들고 와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적 이렇게 해서 이게 오히려 알아야 될 거는 모르고 엄한 걸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돼서 박사를 나중에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페이퍼만 1저자 막 8개, 9개 막 이렇게 있는데 막상 나중에 포닥이 됐을 때 포닥이란 박사 과정 포스트 닥터의 준말이에요. 박사를 네. 받고 연구원으로 있는 거거든요. 너 연구 프로포절 써봐. 그럼 한국 분들 중에 못 쓰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근데 독일 친구들 이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애들도 이런 똑같이 우리랑 문화가 비슷하니까 우리보단 나아요. 근데 독일 뭐 이런 유럽계 애들은 워낙 인디펜던트하게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쓰라 그러면은 소설 쓰듯이 줄줄줄 쓰는 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논문은 좋은 페이퍼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석사 박사를 워낙 많이 가니까 제가 이 질문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할 거고. 그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네. 받는 그 책을 보면은 저는 이제 논문을 안 써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책 쓰는 거랑 비슷해요. 예, 많이 논문을 쓰는 쓰는 그 거예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저는 뭐 현실을 잘 모르니까 예. 근데 거기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단계 중에 1번과 마지막 번을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번이 처음에 그러겠죠.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문헌 조사. 문헌 조사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해야 예, 되나요? 예, 창의적 아이디어를 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약간 수동적인 것들은 예. 아주 잘하죠. 하는 반면에 처음에 이 맨 땅에서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예. 그걸 뽑는 것과 갈피도 못 잡죠. 예.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되게 창의롭게 잘 마지막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그 과정들을 하다 못한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고약은 아주 정확한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카이스트 학부 석사 나온 친구 제 멘티를 만났어요. 네. 제가 솔직히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제 멘티예요. 멘티.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공부의 신 출신이에요. 스타 멘토 출신.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공신. 우상.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게 막 우상으로 살았죠. 카이스트면 얼마나 똑똑해요. 제가 이제 우리 NUS 저희 연구소에 인턴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되게 적극적으로 사는 친구예요. 해외로 인턴을 나올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자기가 공부를 헛했다. 공부 잘못했다. 제가 솔직히 저보다 더 똑똑하죠. 우리는 성균관대 갔는데 카이스트 갔으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전교 1등 하던 친구예요. 뭐 수능 차이 심하지. 안드로 차이잖아요. 상위 0.1%랑 우리 아유, 우리 좀 깎아내려서 10%랑 뭐 똑같아요. 그렇지? 수능 차이 심하지. 오도가 100배 차인데 네. 이게 그 크기가 100배 차인데 근데 워낙 최상위권이니까 근데 그렇게 똑똑했던 친구가 진짜 똑똑한 친구야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허영심도 좀 많고 그다음에 공부를 깊게 하는 걸 몰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깊게 하는 공부인가 좀 설명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서 공부를 되게 깊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2달 있으면서 이제 석사를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줘요. 뭘 시키냐? 논문을 진짜 농담 안 하고 몇백 개 거의 1000개 단위까지 다운로드 받는 훈련을 시켜요. 그걸 이제 리터레처 리서치 문헌 조사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연구의 0단계예요. 0단계. 맨 땅에서 어떻게 씨앗 없이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읽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오케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네. 고 작가님 맨날 책 쓸 때 뭐 하세요? 제가 아까 책 쓰는 게 똑같냐면 소스부터 모으시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우리가 0단계부터 안 돼 있는 거구나. 작가가 그 여러 종류의 작가가 있는데 우리가 문학 작가가 아니잖아요. 리서치라는 것도 이렇게 문학이 허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문학도 뭐 역사 소설 많이 읽어야 어휘도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뭐 역사적 배경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자료 조사 엄청나게 하거든요. 시대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윤태호 작가인가 미생이 그분 막 상사 들어가갖고 막 그분들이랑 회식하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디테일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만화가 나왔던 거고 그런 건데 그냥 리터레처 리서치를 안 하고 가면 실험부터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실험 결과가 나와도 해석이 안 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냥 있는 거 자꾸 뭘 하려고 90%가 그래요. 90%가. 뭐 90%까지 아니어도 대다수가. 그러니까 뭐 상위권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는 여전히 잘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박사 잘하는 친구들은 뭐 MIT 스탠포드의 견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잘한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왜냐면 제가 너무 극소수니까 그 사람. 내가 왜 이게 제가 왜냐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칭찬해드립니다. 토닥토닥. 근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은 개인의 입장이고 저는 대중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이게 대학원 강연 같은 걸 하면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그 제가 논문을 뭘 봐야 될까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많아요. 그 질문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그 같은 운동을 한다고 저는 사이클 선수고 야구 선수가 있으면 나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이클 선수가 같은 운동 선수지만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오히려 알려주면은 잘못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쓰는 근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구력을 요하는 스포츠가 있는 반면에 순간 폭발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야구는 어떻게 보면 지구력을 요하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에 그 심리적인 엄청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스포츠고 수를 읽는 싸움인 반면에 사이클은 완전 근지구력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지도 교수님들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제가 놀라울 정도예요. 아까 제가 다시 말한 그 카이스트 친구 얘기 돌아가봐도 자기가 한국에 제가 이제 그걸 배운 다음에 돌아서 석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논문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자료 조사라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바로 시험에 뛰어든다는 거. 그 똑똑한 친구들. 그거는 그 친구들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교수랑 거기 포닥들, 연구원도 잘못이에요. 그 트레이닝을 올바로 시켜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렇게 안 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실적 위주. 이렇게 페이퍼만 나오면 되지. 근데 그 실적은 엄밀히 말하면 교수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저자 한다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그 한국에서 아주 좋은 논문을 쓴 많이 성대 후배들 중에서도 연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안드로급으로 페이퍼를 쓴 친구들 많아요. 네이처 사이언스 일저자를 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면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 이런 뭐 여러분 헬조선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헬조선이 확 좋아지진 않아. 왜? 우리 삶이 과정들이 너무 많이 썩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잣대들이 저한테 생긴 거죠. 그거에 비교했을 때 너무 후진적인 프로세스들이 많고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1등인 기업 삼성에 그러니까 문화가 1등이 아니라 매출로 봤을 때 1등 기업 삼성에 갔을 때도 잘하는 점은 이런 점이지만 못하는 점은 이런 걸 좀 겪어봤을 때 네. 우리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과 그 습관들이 헬조선을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려면은 다 같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저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이 인생 공부 팟캐스트를 듣는 게 지금 일단은 위기가 온 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는데 고 작가님이 지금 요즘 주말에 목을 너무 많이 쓰셔갖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원맨 쇼로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 작가님 빙의해서 또 말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까 이 질문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경험에 대해 말아주세요. 전 솔직히 너무 많고 저는 뭐 학생회도 제가 만들어봤고 뭐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런 걸 꼭 해보셔야 돼요. 리더십이라는 게. 전 동아리도 제가 통째로 많이 좀 바꿔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서 나중에 정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다 너무 그 내 포지션에서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리더라면 어떨까? 가끔 제 이제 패친 분들 중에 이제 팔로워 분들 중에 그런 댓글을 달아요. 신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자세가 좋아요. 굳이 신 박사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에? 고영순 작가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특히 이 질문의 핵심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혼자 해보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예. 실제로 리더는 많지 않잖아요. 예. 포지션상. 예.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일 때 매우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거든요. 예. 근데 하이 퀄리티한 팔로우십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더십을 이해하는 팔로우십이 진짜 제대로 된 팔로우십이에요.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팔로우십을 이해할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예.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뭐 어디에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다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 몇 가지라도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해 보게 된다면 예. 실제로 다른 곳에서 팔로워로서 역할을 할 때도 훨씬 퀄리티의 팔로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팔로워가 있는 리더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정말로. 그런 팔로우십을 거치면서 결국 리더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네. 준비된 리더라 그런 말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여러분 정말 가끔 드는 얘기지만 찹쌀떡을 팔아도 꼭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어디다 팔 건지 생각도 해보고 떼우는 것도 어떻게 떼올 건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관할 건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포장할 건지 그 다음에 결국은 돈도 여러분이 버는 거고 네. 아니면 남은 찹쌀떡은 어떻게 먹을 건지 고민도 해보고 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로리 세네칼이라는 이제 여성 CEO 분인데 MDC 파트너 네트워크 어떤 무슨 언론사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인재 뭐 예 하여튼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지금까지 당신 스스로 발명해낸 것이 무엇이 있나요? 고현 이거 대답할 수 있으세요? 아니 뭐 이제 발명이라고 하길래 저는 뭐 굳이 기계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죠. 예. 워낙 많고 뭐 책이 있으시니까 게다가 저는 게임할 때 예. 빌드 오더 빌드 전략 개발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렇네요. 서브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정석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 게임을 하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롤도 그렇고 계속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목이 약간 돌아왔어요. 예. 그 패치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전략 수정. 그 정부 정책이 예, 바뀐 예, 거예요. 예. 정부 정책 바뀌면 상황에 맞게. 빨리 그거를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를 빨리 할 사람일수록 이 사회에서는 뭐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미리 예. 예상하거나 빨리 캐치해가지고 하면 돈을 번다, 막 예.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게 기존과 달라졌구나. 그거 다르게 전략과 전술을 형성하게 될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거나 경매장이나 뭐 다른 데에서 돈을 더 얻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당연히 새로운 걸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발명할 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기계랄지 어떤 유형의 예. 제품을 발명해 낸 적은 거의 없지만 뭐 무형의 음. 것들은 되게 많이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제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되게 좋은 예를 제시해 준 게, 이런 거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가 굳은 분들이 많아서 기계 바로 떠올리거든요. 무슨 발명왕 이런 거. 근데 그 빌드오더 내가 만들었다. 네. 그런 것도 좋은 거고, 제가 또 드립을 쳐드려야 되잖아요. 네. 드립왕 신용준. 나중에 드립은 석사까지는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드립을 쳐드리면은 저는 또 뜸들일 것 같아요. 이런 거 말해도 보안 유지 됩니까? 그렇게 네. 말할 것 같아요. 이거 약속하셔야 되는데 어디 안 말하겠다고. 이게 레시피라 갖고 저만 아는 레시피인데 저기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거든요. 말해도 됩니까? 하면서 약속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약속하는 드립 한번 할 것 같아요. 거기 회장님이랑 제가 이거 여러분 진짜 비밀인데, 이거 저만 아는 좀 이게 짜파구리 이상의 비밀인데, 제가 짜파게티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하나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제 친구들만 몇 명 아는데, 짜파게티의 약점이 뭘까요? 느끼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한 게 이제 짜파구리거든요. 원래 그 짜파구리 전에 저희는 짜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라면이랑.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새롭지 않았어요. 원래 이게 군에서도 많이 먹거든요. 짜신이라는 걸. 짜파게티랑 신라면이랑 같이 끓이면 그 매콤한 맛이 나는데, 그 아빠 어디 가서 짜파구리가 떴는데 저는 그거의 고급 버전. 저는 이게 김치 볶음 짜파게티라고 되게 간단해요. 그 먼저 짜파게티는 짜파게티에 다 끓이시면 되고, 그냥 맛있는 김치를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팬에 둘둘둘 볶으세요. 그러고 그럼 이제 김치가 볶아지면 무조건 맛있거든요. 김치가 볶아져서 벌써 맛있어지네. 김치가 저도 침이 도는데, 김치가 볶아져서 안 맛있어지면은 그건 이상한 김치예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볼 때 kim치예요. 내가 볼 때. 아니 진짜. 그거는 왜냐면 미국에 가면은 중국 분들이 만드신 김치가 많아요. 김치 말고 kim치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건 김치고, 김치는 다 볶으면 맛있어져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볶은 김치에다가 그 짜파게티 끓인 걸 넣고 다시 좀 더 볶으세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빨간색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그 김치가 짜파게티에 동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짜파게티를 한 입 먹으면서 김치가 싹 씹히면서 그 상큼함이 나오면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 친구들 제가 다 해줘봤거든요. 다 이거는 별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먹어봐요. 괜찮죠? 예. 그게 되게 간단하고, 짜파게티를 약간 요리격. 왜냐하면 짜파구리는 요리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약간 누구 해주면 대접하는 느낌 나주고, 그게 또 추잡하게 더 뭐 넣으면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고, 김치랑 짜파게티만 해주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조화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게 들어보니까 예. 이런 거를 질문한 이유가 뭘까? 발명이라는 것은 예. 어떤 정도 개선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 이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뭔가, 그렇죠. 아니 짜파게티 그래, 근데 조금 느끼한데 이걸 예. 없앨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라는 의문이 먼저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의문이 들었을 때 실제로 실험해보고 실천할 수 아주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이 발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짜파게티 하나라도.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짜파게티 관련된 그 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봤어요. 그게 이제 어디 영상에 나오는 거였나 봐요. 어떤 다큐인가. 예. 그런데 그 가게가 짜파게티가 맛있대요. 가게인데 짜파게티 해드리는데, 근데 거기 온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예. 보통 짜파게티를 먹으면
김치를 같이 먹을 때 맛있다. 예. 왜냐면 느끼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짜파게티는 안 느끼. 김치를 먹고 싶지 않다. 왜냐면 어. 김치 때문에 이 짜파게티의 맛을 죽인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하나 하는 똑같은 짜파게티를 끓이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비법이 뭐였냐면은 물을 끓이기 전에 예. 그 녹차 있잖아요. 그거를 담백함을 좀 그거를 씁쓸한 맛을 예, 가져오는 거. 그거를 1분 정도 담가. 그것도 꿀팁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딱 하니까 옆에 원래 그 요리 전문가 있잖아요. 예. 전문가가 왜 그런지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예. 화학적으로.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의 그 간장을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짜파게티 끓여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물을 중간만 버리고 예. 나중에 졸이면서 끓이잖아요. 이거는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예. 맛있으니까.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핵심은 녹차 예. 그 티백이었어요. 그분도 솔직히 그 짜파게티를 완전 변별력 있게 내기 힘든데 예. 그걸 또 이제 아셔가지고 식당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같은 짜파게티인데. 아주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예. 그 떼돈 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아까 그 김치 볶음 짜파게티는 솔직히 아니 괜찮을 것 같네요. 경연대회 나가면은 동상까진 받을 자신 있어요. 제가 워낙 왜냐면은 제가 먹여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 주변 사람들 먹여봤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게 김치가 빨간 게 없어져요. 그 짜파게티 워낙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안 해주고 먹으면은 먹다가 딱 씹는 순간 이 상콤함은 뭐지 딱 그거예요. 진짜 아삭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게 더하는 거죠. 근데 고 작가님 되게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할 때 저는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짜파게티 약점이 뭐죠? 느끼함. 이거를 먼저 말해주는 게 포인트아웃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면접 같은 거는 어떤 팩트를 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하냐, 얼마나 핵심을 짚어주냐, 얼마나 어필을 강하게 하냐가 중요한데 내가 그 짜파게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눈에 말하지만 스토리를 강조를 할 거냐.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도 그래서 그 내가 해본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하신 게 뭐 발명이라고 하면 다 이상한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개선이거든요. 개선. 그다음에 평범한 것과 평범한 것을 더해서 어떻게 특별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제가 옛날에 끄덕끄덕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끄덕끄덕이 아니고 졸업 선물 책에 그 인생의 진짜 그 위대한 발명 10개 중에 진짜 하나는 치즈라면이 아닌가. 어떤 인간이 이 치즈라면을 처음 시도했는지 저는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었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 정도로 격찬을 하는 게 진짜 생각해 보세요. 라면 한 입 먹고 치즈 한 입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 치즈의 고체가 그 뜨거운 라면 국물과 만나서 살포시 이게 이 페이즈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면서 그 국물이 짭조름해지는 게 이게 키거든요. 그게 만약에 따로따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왜냐면은 근데 치즈라면은 그게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냐면은 치즈라면 그 오더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 분식집에 가면은. 근데 치즈라면은 일반 라면보다 500원이 더 비싸요. 근데 치즈는 500원이 더 안 비싸거든요. 근데 사람들 알면서도 다 시켜 먹는 거 왜? 난 지금 치즈라면 먹어야 돼. 그 이성을 옛날 PC방 다닐 때 김밥 천국에서 치즈라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그 비경제적인 활동이라니까.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치즈 사서 들고 와서 넣어 먹는 게 더 싸요. 근데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치즈 라면 먹을 거면은 이거는 감수해야 돼. 그 정도예요. 이게 그런 게 위대한 발명이거든요. 네. 뻔한 거의 조합인데 시도를 함으로써 이거는 진짜 그거 이상의 조합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라면은. 그래서 이 발명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고 작가님이 되게 정확한 워드를 지적해 주신 게 개선. 너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본 게 뭐냐. 그냥 다 여러분 이 얘기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뭐 여러분 왜 안 하세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활동하는 커뮤니티 보시면 컨텐츠 제공자와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극소수가 컨텐츠 제공자예요. 1%죠, 1%.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 있거나 그러면 그냥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뭘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 개선 고칠 점이 필요하다면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개선해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특히나 이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아이템들이 팔리는 아이템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떤 불편함들을 그렇죠. 해소시키는 아이템들이니까.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발견을 할 수 있다면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이제 질문이 2개 남았습니다. 고 작가님이 목심 투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이거 제가 방송이 녹음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원맨쇼를 계속 하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웨인 잭슨이라는 소나 타입의 CEO인데 전 또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죠.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니까 포기를 안 한 거죠. 직전까지니까. 그다음에 그 포기 대신에 어떤 걸 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시려면 고 작가님은 뭐 좋은 일화가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하나 얘기 드릴까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저는 그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그 단어장 이게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전문용 완전 생 개노가다예요. 그 데이터만 딱 나온 거지 나머지는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제가 지금 마지막에 탈고를 못하고 발음 기호를 바꾸고 있는데 한 번에 8,000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음 기호를 직접 쳐서 넣는 게 아니라 복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그 발음 기호에 볼드가 있고 그게 이탈릭체가 있어요. 볼드는 강세고 이탈릭체는 약하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어를 딕셔너리닷컴에 쳐서 넣고 복사해서 옮겨서 볼드로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이탈릭체로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틀렸나 안 맞았나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걸 보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은 단어 하나당 이렇게 몇 초, 몇 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하면은 딱 답이 나와요. 10개 해보면은 10개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뭐 1시간 했는데 100개 했다. 그럼 10시간 해야 1000개 하는 거잖아요. 그럼 80시간 해야 8000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짤없이 계산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안 쉬고 10시간을 일해야 8일이 걸려요. 이게 맨날 때려치고 싶어요. 막 진짜 애기만 없었으면 막 쌍욕을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어장 탈고 나면서 제가 마지막에 썼어요. 이런 단어장이 있으니까 좀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단어장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 아이디어 막 말하고 다녀도 되냐고. 누가 따라하면 어떡하냐고. 못 따라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인생 다 포기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이 단어장을 하면서 인생에서 큰 얻은 게 있는데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냉큼 시작하면은 망설이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래 걸리는 거. 예를 들어 이 단어 바꾸는 건 되게 쉬운 거고 예를 들어 이거를 표제어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북이면은 제 거에 단어장에 보면은 북웜 책벌레 같은 거는 굳이 다른 표제어에 안 넣고 다 관련어휘로 묶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북 관련된 거는 다 묶는 거예요 단어들을. 예? 그래서 부킹도 북에 예약하돼 있으니까 다 이렇게 명사를 다 엮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는 건데 그런 건 단어 하나당 몇십 분씩 걸리고 되게 오래 걸려. 그거는 딱 봐도 하면서 이건 6개월짜리 작업인데. 그래서 냉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게이지 차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8,000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2만 개가 8,000개로 준 거거든요. 2만 개를 없애나가는 과정인데 한 달 하니까 한 1,300개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욕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게 그 감탄사 같은 걸로 씨발 2만 개 했어. 1,300개 했어. 2만 개인데 이거 언제 다 하지?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더 심한 욕을 많이 해요. 진짜 이거는 뭐 욕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냉큼하면은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냉큼하면 한 달 걸릴 게 20일 걸리고 한 달 걸릴 게 하루 걸리지는 않아요. 네. 한 달 걸릴 게 25일 걸리고 냉큼하면은. 근데 좀 집중해서 하면은 25일 걸릴 게 20일 걸리고 그 냉큼과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 작가님은 지필에서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 마음 먹는 거와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장 이거 몇 번 포기하려고 하는지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 단어장에 이 라이센스를 이렇게 팔라는 학원이 2군데가 있었어요. 자기네만 독점적으로 쓰고 싶다고 그 타이틀로 학원을 홍보하고 싶어서 뭐 유혹이 엄청났죠. 뭐 좋은 자리도 그다음에 뭐 너를 뭐 학원에 뭐 멘토로 스카우트해서 뭐 억대 연봉을 주신다는 분도 있었고
뭐 혹하죠. 사람이라는 게 뭐 솔직히 돈 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거기다 대고 여러분 저는 정의를 위해 아니에요. 그 몇 번 갈까 고민해서 와이프랑도 몇 번 고민을 하고. 근데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비즈니스맨의 왜냐면은 핵심이지.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억을 준다는데 그럼 뭘 보고 억을 준다고 생각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가도 아닌데. 땅 파서 억 준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갔으면은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좀 모멘텀에 실려서 편하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더 큰 시장을 창출할 건가.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모두에게 영원히 지급하는 게 제 단언장 꿈 중에 하나거든요. 뭐 작가님 우리 작가가 인세 뭐 몇 프로 안 받는 거 아시니까 예를 들어 한 권 기부하려면 제가 10권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전액을 제가 다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뭐 한 권 기부하려면 최소한 2-30권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팔면은 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주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오더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제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해서 드디어 이제 거의 끝냈죠. 진짜 길었어요. 진짜 오래 갔네. 2년 고약간이 아시죠? 책 하나를 2년 쓴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네. 뭐 태백산맥 그런 거나 그렇게 오래 쓰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하나 갖고 그렇게 쓴 거예요, 진짜. 살면서 뭐 군대 전역한 느낌이에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예. 고 작가님은 또 어떤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떠올랐던 게 오래 달리기 할 때 되게 현실적인 경험이네요. 떠올라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육상부였어요. 예. 근데 전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또 200m. 새로운 비밀 알았네요. 예. 네, 전 스프린터셨네요. 예. 겉보기에 좀 달라요. 예. 육상을 좀 잘했어요.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조금 고사인 볼트. 예, 제가 이제 뭐 간만에 제 자랑을 예, 하자면 저희 딸이 그 유아 스포츠단을 다녀요. 예, 전 알죠. 그런데- 며칠 전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아 스포츠단이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미니 올림픽이에요. 예, 며칠 전에 했잖아요. 하키장에서 하는 건 예. 전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예. 그 이제 아시안 게임 하키 경기장 불려서 해요. 엄청나네요. 유치원이 오고 이 부모가 자녀를 스포츠단에 보냈다는 얘기는 부모들이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벌써 한 점프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게 예. 스트레칭 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보낸 건데 예, 파이팅 있죠, 결이가. 예. 저희 딸이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뭐 너무나 비리비리하다고 집에서 책만 읽고 좀 이렇게 운동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저한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성격이 있어서 건드렸네요. 내가 다른 거는 네. 모르는데 아니 달리기 육상 선수였던 아빠한테 달리기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본 적이 없고 맨날 지한테 져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는 이제 이런 동네에서 안 뛰어요, 그거죠. 여러분. 정말 선수였기 예, 때문에. 예. 근데 트랙에서 뛰고 마지막에 예. 개주가 있었던 예. 거였어요. 그다음 실력 발휘 하셨고. 그렇죠. 저 나갔죠. 예.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청바지 입었는데 이게 예. 진짜 정말 예. 농담이 아니라 제 앞 선수가 엎어졌어요. 예. 그 차가 차가 큰데 거의 반바퀴 또 나왔어요. 다 따라잡으셨군요. 근데 이제 저랑 뛰는 분이 약간 예. 배가 나오신 아빠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아서 제가 예, 우리가 예, 이겼죠. 예. 그때 이후부터 이 결이 거리가 한 마디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올림픽 때는 안 뛰었어요. 예. 딸한테 이런 얘기했죠. 아빠가 뛰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다. 예.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경쟁심이 있어요. 예. 스포츠를 할 때. 제가 이제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래 달리기 하는 제가 이렇게 폐활량이 좋진 않아요.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5바퀴 뛰면 3바퀴 뛰면은 죽을 것 같은 거야. 페인이 이제 그냥 죽을 것 같은 찌를 듯한 고통이 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한 바퀴만 더 뛰고. 그때 우리 친구들 멤버가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들 애들한테 나의 그 확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그걸 상상을 하면서 나머지 이
두 바퀴를 정말로 그 친구들 앞에서 한번 가오 잡으려고 그거 하다 생각하면서 아니, 어떤 그것도 생각이 나왔어요. 예. 사람들이 그게 되게 허영심인 줄 아는데 외적 환경 설정을 하는 것도 그렇죠. 그 되게 왜냐면 중요한 그때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포기를 막을 수 있는 나한테 핵심이 뭐냐? 예. 내 7명 친구한테 내가 가오 잡는 거였거든. 니네 예. 오리 달리고 니네 나한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때 이제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오리 달리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거리 선수도 했지만 오리 달리기 선수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예. 고 작가님 것도 되게 스토리텔링이 좋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보면은 저는 허영심을 긍정의 힘으로 발휘했습니다. 제가 제 책 예, 맞잖아요. 300권 읽었을 때도 그 여자들이 쳐다봐 준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 허영심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 됐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에너지가 있으면은 내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오히려 아까 제 얘기보다 제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특수한 케이스고 그건 적절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케이스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면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나 기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허영심을 긍정의 힘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심 자체가 우리의 인격 예. 그 자체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허영심이랄지 혹은 쪼잔함이랄지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열등감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기 직전에 저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그 쪼잔함이랄지 허영심이랄지 그런 걸 이용해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네요. 이걸 진짜 꼭 대답해 보세요. 이거 진짜 대답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스탠 맥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인데 이제 그 되게 유명하신 군인인가 봐요. 그래서 나와서 동기부여 회사를 만드셔서 이제 거기 창업자신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꺼내게 될까요? 이 비슷한 질문 앞에서 했었죠. 그 네. 묘사할 때 장점과 단점.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독단적이고 너무 막무가내고 뭐 이렇게 좀 너무 편협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독단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막무가내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뭐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호불호도 강해갖고 그런 것도 많이 좀 죽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강사들도 많고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측면을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정의 면이 너무 크면은 특히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20대 친구들 입장에서 뭘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그 긍정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언급을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어떤 제가 그 강사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댓글을 누가 달았잖아요. 관련자가. 네. 근데 거기서 고 작가님 보셨잖아요. 제보가 왔잖아요. 그 진짜 실제 거기에 광고는 막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제보가 한 명 왔잖아요. 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제보가. 그렇죠. 진짜 네. 거의 뭐 이런 게 다 있나. 사기꾼. 사기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그 정도예요. 그게 너무 그런 거 싫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은 제 패친 중에서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그분의 좋은 분이 좋다. 근데 저는 싫어요, 끝까지. 근데 저도 나중에 언젠가 연륜이 좀 생겨서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럴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똑바로만 제대로 해도 얼마나 친구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좀 독단적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제 단점인 건 제가 뭐 100% 인정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좀 굽히지 않고 계속 가려고요, 그냥. 고 작가님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 작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저도 일단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그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뭔가 집중하면 딴 거 무심해지니까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냐. 좀 섭섭하다. 근데 섭섭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나를 싫어하진 않으니까. 예. 저를 싫어하는 사람 뭘 싫어할까요? 외모를 싫어할까요? 고 작가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고 작가님은 약간 설명충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딱 질문을 하면은 그래가 없고 그것 말이야로 시작하세요. 아주 맞아요. 예. 그건 이제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과 호불호가 있겠죠. 그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요즘에 충이 유행이니까 설명충. 그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저는 워낙 정보를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좀 이렇게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정보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보면은 그게 숨 막히죠. 계속 뭐 보면. 잘난 체 한다고 들릴 수도 약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는 뭐 잘난 체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난 체하고 무슨 이렇게 좀 지겹다. 핵심 뭐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만 하라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들을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지만 저는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 그래서 얘기. 자주 들어서 예. 지금 뭐 몇 년 사니까 이제 와이프가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 최근에 블로그 포스팅에 칭찬과 비난이 같이 섞인 저한테 포스팅을 보여줬잖아요. 그 독서평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독서의 깊이 방대함은 칭찬은 받았지만 그 앞에는 팟캐스트 들었을 때는 독단적이고 편협하다. 그분이 그게 그런 뜻이 그게 어떻게 저한테 맞는 말이고 제가 독단적이고 편협한 건 저고 그 설명에 대한 그 어떤 누적된 피로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걸 폭발시키신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왜냐면 발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뭐만 나오면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시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가 저는. 그분이 제가 볼 때 표현은 좀 적합하진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 리뷰가.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장 얘기 들었던 거니까 가장 친한. 왜냐면 솔직히 공부하면 저도 설명해주고 싶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싫어요 그런 거. 자꾸 이게 같이 관심사가 공통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겨운 거지. 예를 들어 그 선풍기 사망설 저체온증 이런 거 설명이 좀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 그만 얘기하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한다. 똑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그만 얘기 그만. 애와 관련된 것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외에 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만 길게 이야기하면. 제 단어장 얘기도 우리 와이프는 시끄럽다 그래요. 내가 그걸 2년째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뭔지 알아요. 제가 작가지만 제 책에 잘 몰라요 우리 와이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리즈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는데 특히 2부 3부에서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많이 반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좀 너무 독단적인 거를 이렇게 살짝 발음할 때 독단적을 독단적 이 정도랑 편협함 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좀 다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고 작가님도 이렇게 설명꾼으로 충해서 설명꾼 정도로 내려올 수 정도 이렇게 막 내리면 그 정도라면은 왜냐면 우리가 그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성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욕구를 없애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집필할 때 특히 많이 없애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북 볼 때마다 막 말하고 싶은 게 저한테도 맨날 말하세요. 뭐 이슈가 많아서 나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거 제가 볼 때 좀 근데 그걸 참아야 되니까. 잘 참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다 만족시킬 수는 그게 제일 미친 짓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를 만족시키게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도 열심히 저희는 또 컨텐츠 제작자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그 신 박사님이 중간에 몇 번 강조하셨지만 다시 강조해 드리면 이걸 한번 진짜 실제로 본인이 답변을 해보는 게 되게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소감 한번 말씀해서 이거 다 뭐 포스팅 한지 꽤 오래됐고 뭐 대답도 안 하셨다가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냥 이거 뭐 텍스트로 봐서 그냥 넘기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이 안도 차이가 있는 거죠. 좋죠. 해보시니까. 매우 좋죠. 아니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고 작가님 그랬어요. 방송 되게 빨리 간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좋네요. 혼자도 좋지만 같이 해보는 거. 같이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이런 거가 독서 토론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독서라는 프레임을 깨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같이 대답해 볼까? 이런 좋은 컨텐츠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좀 나름 토론도 같이 한 문화에서 서로 평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게 좋죠. 그렇죠. 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친구들 보면은 얘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저랑 고 작가님이랑 방금 서로 지적을 했는데 저는 농담 안 하고 원래 지적하면 1% 정도 기분 나쁜데 1%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내가 혼나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유대감이 강하고 왜냐면 서로 발전해 우리가 같이 그렇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야 인생 공부 더 좋은 컨텐츠가 쏟아져나가는데 어떻게든 서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걸 좀 해보시면은
이게 정말 윈윈윈이 아닌가. 그렇죠. 예. 대신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안 돼요. 예, 예, 단점 아주 얘기하면 칭찬만 역시 마지막에 아주 네, 칭찬만 결론이 단점 있다 하셔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망하는 칭찬만 구조예요, 예. 그거는. 그치? 칭찬만 예. 그렇게 이게 3부작에 걸쳐서 글로벌 CEO들의 최종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임원들이 예. 우리 방송 듣고 본인도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질문 써먹어야겠네. 그렇지 하다가 여러분 대박이에요. 그러면은 준비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가 열심히 방송해야겠네. 그렇지. 여러분들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인생 모르는 예, 거야. 예, 진짜네. 나 아니, 상상도 못했는데. 어디서 그 반항구에 동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동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시즌에는 다음 에피소드는 아마 또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장 사례 또 몇 개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다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멘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렇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